사업화 자금에 있어서 연구개발 자금도 있고 바우처 자금도 있지만 오늘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사업화 자금의 어떤 전달 로드맵을 알려드릴 거고 의료 분야 아이템에 대해서 저희가 합격한 사례들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고 2022년도 사업화 자금 도달 사례도 조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원 분야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력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세 번째로 공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인력을 지원해주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원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기관에 입주를 해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임대료를 저렴하게 사용한다거나 또는 특정 조건으로 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 지원 사업이 있고, 자금 조달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사업을 해보라는 취지로 정부에서 주는 돈이 대표적인 자금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금에 무료로 전달해주는 자금 조달 관련해서 좀 알려드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금 파트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상환이 필요 없는 이유를 알려드리면 정부에서는 7년까지를 창업기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7년까지가 창업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대표님 저는 7년이 넘었는데요 라고 하면 창업 지원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 정부 지원금 한 번도 못 받았는데 7년이 넘었어요. 그럼 대표님 저 어떡하죠? 대표님 그러면 폐업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라고 전 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들께서 가장 만약에 자금 조달하기 좋은 시기는 0년에서 3년 차까지입니다. 3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조금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가 빡셉니다. 왜냐하면 스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화 자금은 일단 창업 지원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7년 전까지가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창업 지원 사업에서도 이 중심 취지는 뭐냐면 대표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한번 저희가 돈을 지원해 드릴게요라고 하는 게 정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양산한다는 돈으로 쓸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국산의 어떤 혈액투석기를 만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혈액투석기를 만드는데 저희는 이미 다 만들었고요. 이제 양산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취지가 양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취지는 뭐냐면 시제품을 만드는데 지원해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해외에만 혈액투석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병원은 해외 혈액투석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산으로 만들어진 혈액투석기를 만들어서 AS도 빠르게 해주고 어떤 부품 호환도 잘할 수 있는 걸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서 새로운 아이템 만들어 볼래요 하면 정부에서 1억, 2억 이렇게 지원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금은 사업화 자금입니다. 사업화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들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건비, 재료비, 외주 용역비, 기계 장치비, 지식재산권 등등 다 사용할 수 있고 브랜딩 비용, 마케팅 비용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저희가 의료기계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에 관련해 상표 출원도 가능한 돈을 지원해 주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저희가 2명 이번에 쓰려고 하는데 4천만 원 인건비가 듭니다. 이거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사업화 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유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대표님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자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바우처 자금 같은 경우에는 쿠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금성하고는 조금 떨어지지만 예를 들면 내 의료 기계를 제조하기 위해서 바우처를 받는다고 하면 5천만 원 정도 받아서 그 안에서 쿠폰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화상품권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금처럼 편하게 쓸 수 있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특정 명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바우처 자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우처 같은 경우에 애초에 영어 이름 뜻이 쿠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쿠폰 자금이라는 뜻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기술이나 경영 능력이 부족해서 이 기업들을 위해서 자금을 도와준다는 것이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개발 자금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라서 지금 특허 가지고 계신 원장님 있으신가요? 특허 보유하고 있으신가요? 연구소 또는 설립이 되어 있으신가요? 한 분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구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내 기업의 연구소와 특허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대부분 기술 창업을 정부에서 선호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원장님들이 기업을 설립했는데 연구개발 자금을 받고 싶다 하면 연구소와 특허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술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개발 자금은 매우 규모가 큰데
대부분은 80%는 인건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자는 규모가 매우 크지만 연구소를 설립해야 그 안에 연구원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구소를 설립하고 나서 연구원 인건비를 대부분 무료로 연구개발 자금으로 쓸 수 있다는 말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난이도가 제일 높으냐? 라고 했을 때는 연구개발 자금이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규모도 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대표님들 중에서 지금 무상한 자금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없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업화 자금부터 도전을 하는 형태로 시작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생각나실 것 같거든요. 이런 질문들은 나중에 MD 캠퍼스에서 다 모집 수렴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질의응답 시간은 따로 없다라고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강의를 전적으로 해서 지식 전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정보값이 매우 많기 때문에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메모도 하시면서 이때 그래도 순간순간에 궁금하신 것 정도는 수렴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면서 그 정도는 제가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화 자금에 굵직굵직한 것들, 인기 있는 것들만 가지고 왔어요. 이 중에서 소개 안 한 것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웬만한 대표님들보다 훨씬 이해를 많이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예비 창업 패키지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예비 창업자라고 되어 있죠. 예비 창업자의 기준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오신 원장님 중에 아직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신 분? 기준이 뭔가요? 법인 법인도 사업자 등록증이고 그러니까 내 명의로 사업자가 없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 한번 높이 들어볼까요? 사업자 등록증이 내 명의로 하나도 없다. 네, 그럼 세 분께서는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2월에 뜹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는 최대 얼마를 지원해 주냐면 최대 1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 받았을 때 갚아야 되는 돈인가요? 따로 또 물어보십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제가 소개하는 자금은 기본적으로 다 무상한입니다. 받아서 그냥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가 가장 합격하기에 조금 난이도가 낮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초기 창업 패키지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뭐냐면 창업하고 나서 3년 이내 3년 이내 지금 내 사업자 등록증이 3년이 안 됐다라고 하시는 대표님 한번 손 들어볼게요. 네, 두 분 있으시네요. 그럼 이 두 분은 지금 초기 창업 패키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는 마찬가지로 수익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정부는 무상한 자금이긴 하지만 자부담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자부담금이 없는 패키지는 예비 창업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자부담금은 그럼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비목들이 있지만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 패키지에 내가 합격했는데 1억을 받았다. 그럼 1,000만 원의 자부담금이 발생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000만 원의 자부담금과 정부 지원금 1억이 합해져서 1억 1,000만 원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에 내 돈도 내 돈처럼 사용하게 되는 거지만 정부에서는 그래도 기업을 설립했다면 자부담을 좀 같이 해달라고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창업도액 패키지입니다. 창업도액 패키지는 창업한 지 3년에서 7년까지고요. 제가 창업기업에 대한 기준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서 7년까지입니다. 그래서 7년 이후부터는 웬만한 지원 사업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창업도액 패키지는 최대 3억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에 창업도액 패키지는 이미 창업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의 스펙을 많이 봐야 됩니다. 매출도 봐야 되고 고용도 봐야 되고 기술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기업 인증이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만약에 기업의 스펙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합격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창업도액 패키지 합격하고 싶은데 매출이 5억 이하다.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특허가 하나도 없다.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업 인증이 하나도 없다.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말인 즉슨 내가 예비 창업 상태부터 초기 창업 상태까지 창업도액 패키지를 위한 기업 컨디션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이 로드맵을 미리 짜둬서 이대로 받아 나가세요라고 하는 걸 짜뒀는데 첫 단추를 실패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 대표님 그럼 차라리 휴업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거나 웬만하면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동업자 명의로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시작하시죠라고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대표님들께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제도전 패키지가 있습니다. 제도전 패키지는 한번 폐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폐업한 이력이 한 번 있는 분이 이걸 신청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소개를 안 했지만 생애 최초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단 한 번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은 풀입니다. 그래서 이거 최대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로드맵을 짠다고 하면 생애 최초 예비 창업 패키지를 먼저 받은 후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으면 1억 2천만 원이 조달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나는 이미 사업자 등록증을 냈는데 그럼 저는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한 번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은 생애 최초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것을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청년 만 39세 이하의 창업자가 지원이 가능한 거라서 비교적 합격률을 좀 높이기 좋은 형태입니다. 네,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뭐와 유사하냐면 초기 창업 패키지랑 좀 유사해요. 3년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예비 창업자도 신청이 가능한 것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 줄여서 청창사의 특징입니다. 예비 창업자와 청년 창업자 중에서 3년 미만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창사는 1월에 듭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만 39세 이하인데 청년이고 최대 1억의 지원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괜찮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청년 창업 사관학교의 주요 특징은 학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주 1회씩 가거나 또는 내가 거기 사무실에 임대해서 매일매일 출근하는 형태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조금 까다로운 형태입니다. 까다롭다라고 하는 거는 합격하기 까다롭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일단 매주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는 리소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청년분들한테는 웬만하면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한 40명 정도 기수가 모이거든요. 전부 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 사업가이기 때문에 네트워킹 하기도 좋고 교육의 질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사업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청창사 합격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격시켰던 거는 예창 여기 있는 거 싹 다 합격했는데 제 동업자들은 청창사 다 합격시켰고 저 같은 경우는 예창, 초창 이렇게 창도 이렇게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은 여기에서 혹시나 소셜 벤처 내가 사회적 어떤 아이템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불가사리를 어떤 원료로 사용해가지고 뭔가 만들겠다 아니면 해양 로봇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대표적인 소셜 벤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사회 취약계층을 활용해서 저희는 장애인들 좀 많이 고용해서요 비누를 만들고 그 비누를 패키징하는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최대 5천만 원 지원해주고 있고요. 혁신 비대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창업한 지 7년 이내라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창업 도약자.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는 제가 계속 정의를 하겠지만 사업자 등록증 없는 분입니다. 초기 창업자는 창업한 지 3년 이내입니다. 창업 도약자는 7년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 아이템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원래는 진료를 볼 때 계속 매번 병원이나 아니면 약국이나 또 직접 갔어야 되는데 저희 앱 같은 경우에는 의사랑 약사가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그걸 다 끊어줘서 처방전이 배달되는 앱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하면 비대면 아이템입니다. 따라서 뭔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라고 한다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글로벌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출 사업이다 아니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기계다 라고 할 경우에는 글로벌 사업을 해볼 수 있고요. 최대 1.5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했고요. 조금 특징을 알려드리면 두 번씩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받고 또 다시 예비 창업 패키지 받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비 창업 패키지 받으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게 조건이에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초기 창업 패키지가 가능하겠죠. 그럼 3년이 넘으면 창업자 패키지가 가능하겠죠. 이런 형태로 로드맵을 짜놓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 중복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저는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노하우도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폐업하고 다시 예창 들어가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론상 무한 예창은 가능해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도 신규 법인을 설립하면 초기 창업 패키지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론상 내가 신규 법인을 지속적으로 낸다면 초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초기 창업 패키지나 이런 것들은 업종 이동이라면 안 됩니다. 내가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의료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규 법인을 또 서울에서 의료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의 다른 업종일 경우가 또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이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세부 내용들은 오늘 다 논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표님들께서 쉽게 이해해야 될 거는 그냥 한 번씩 가능한 사업들이다라고 봐주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쉽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년 이내에 복수로 신청은 가능한가요? 3년 이내 만약에 내가 총창사랑 소기창 패키지 가능하냐 했을 때는 안 됩니다. 한 개씩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혁신 비대면이라 그러면 이거 창업대 패키지 가능하냐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고를 다 분석하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쉽게 이해할 거는 이거 받고 이거 받고 이거 받고 그 다음에 이거 받는 거 가능하다고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또 여기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혁신 비대면은 몇 월에 뜨나요? 3월에 뜹니다. 지금 이거 전부 다 1, 2, 3월에 뜹니다. 지금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에 넣어야 됩니다. 지금이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루 미팅이 대표님들 미팅 7개거든요. 지금 바로바로 매진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이유가 지금이 바로 시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청년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2월 4일이 마감이었습니다. 전년도 기준에. 그리고 예창, 초창, 창도 같은 경우에는 3월 16일쯤 이쯤이 마감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시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개발 사업으로 조금 넘어가서 그 전에 바우처 좀 볼게요. 바우처는 이거는 2022년도 기준입니다. 올해 또 바뀔 예정이에요. 이 정보들은 사실은 어디에서 대표님들이 보실 수 없는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바우처 자료를 취합해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개별 사이트만 존재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 하나하나 수작업 해가지고 모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무 바우처는 원래 창업 3년 이내 청년 사업가들에게 매년 세무 기장 비용이나 회계 비용을 100만 원씩 그냥 선착순으로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올해 없어질 전망입니다. 수출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최대 8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는 수출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수출 바우처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출 실적이 0원이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출할 의향이 있고 수출할 인프라가 있고 어떤 수출을 할지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형태로 준비하면 합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수출 바우처의 합격률은 100%였습니다. 그리고 제조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미만인 것이 웬만하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 바우처 최대 5천만 원 가능하고 제조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추천하는 바우처가 제조 바우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중에서 뭔가 이 치과의 어떤 의료기기를 만들려고 한다, 아니면 어떤 우리가 이 구강을 각을 하는 뭔가 또 텀블러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제조도 다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제조와 융합하기 좋은 것이 제조 바우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바우처는 IT 사업에 관심 있는 원장님들이 할 만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 바우처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다 합격한 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바우처는 최대 6,500입니다. 지금 7,000이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변동이 있어서 6,500이고요.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데이터 바우처는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일반 그냥 구매하는 게 1,600만 원 지원을 해주고요. 일반 가공하는 것이 4,500만 원. AI 가공하는 게 6,500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보값을 최대한 간단하게 했어요. 그래서 최대 6,500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IT 사업을 관심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거나 소프트웨어 사업 아니면 ERP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면 데이터 바우처 받는 게 추천드리고요. 그다음 비대면 바우처는 지금도 오픈이 이제 마감됐는지 모르겠지만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비대면 바우처 모르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거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받는 겁니다. 400만 원을 원래 바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지원 사업을 아는 게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40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화상회의, 모드 사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격리나라, 회계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바우처가 바로 비대면 바우처고요. 이 안에서 내가 쿠폰처럼, 그러니까 바우처전 쿠폰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외에 다른 곳에 쓸 수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제조 바우처인데 다른 IT 쪽으로 쓸 수 있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 만약에 또 바우처를 받았다고 하면 세무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그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 바우처나 아니면 수출 바우처 이렇게 100만 원 단위의 것들은 대부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이해하셔서 내년도에도 비대면 바우처는 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청하셔서 선착순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선착순이라 하더라도 미달됩니다. 왜?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셨다면은 거의 400은 그냥 가져가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년에 15,000개 기업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원래 세무 바우처도 15,000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정부에서 15,000개 정도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그냥 다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마감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늘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우처도 기본적으로 공고하는 기간이 있고 마감되는 기간이 있어서 기간을 체크해 주셔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우처의 특징은 일단 연초에 다 뜨는 건 사실입니다. 모두가 1, 2, 3월에 다 뜨고 그 다음에 2차, 3차 오픈이 있어요. 2차, 3차 오픈이 있는 이유는 그 보통은 미달이 뜨면 다시 또 모집한다는 형태로 재모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1차를 놓쳐버렸다라고 해서 너무 낙심하실 필요는 없고요. 2차, 3차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식재산 바우처는 제가 기업은 특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법인을 진짜 제대로 키우고 싶다고 하면 특허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특허가 없는 상황이다 하면 이후에 자금 조달하기가 매우 힘들고 재무제표 건드리기도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재무제표를 건드리려면 무형자산밖에 없거든요. 내가 유형자산을 늘리기 많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무형자산 중에 대표적인 게 특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특허를 그러면 내 돈 생짜배기로 다 주고 할 수밖에 없나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미 특허를 지원해주는 바우처가 이미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있지만 제도를 쓰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비창업 패키지, 이전에 받은 예비창업 패키지로 전 특허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바우처는 최대 1,7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 있는데 여기에서 최대 1,700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자부담이 녹여져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정부지원금의 특징은 자부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한 10%, 30% 자부담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1,700에 10% 자부담이 있다. 그럼 170만 원 정도는 내 자부담이 발생한다는 얘기겠죠. 1,7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특허를 몇 개 정도 낼 수 있느냐 했을 때에는 한 맥시멈 3개, 4개 정도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허 등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심사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냥 일반 심사를 해버리게 되면 특허를 출원하고 1년 반이 걸려요. 한번 읽어주는데. 그리고 반려 같으면 다시 1년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심사라고 하는 거는 이 변리사가 실제로 자기가 직접 특허청에 가서 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심사가 통과가 되거든요. 그게 요즘에 빠르면 6개월,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 비용이 600 정도 들어요. 특허 한 개가 600 정도 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700만 원이니까 3개 정도 내본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죠. 그러면 나중에 특허 매각이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법인에 특허가 있으면 단순 선수만 해봐도 10개의 특허가 있다고 해볼게요. 등록 특허가. 그럼 6천만 원인 거죠. 등록비만 따져. 근데 특허 등급을 높게 받으면 더 높게도 매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뭐 오늘 다루는 내용은 아니지만 지식재산 바우처도 이런 어떤 특허를 낼 수 있는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 바우처인데요. 관광은 관광 사업을 특허를 제공해주는 바우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 1억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관광에 대한 지원도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광 앱이나 관광 사업이나 관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최대 3억이라서 지원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앱을 만들어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았거든요. 저는 인공지능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AI 바우처도 3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면 바우처까지 조달을 하는 형태로 가능한데 바우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중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방금 보셨던 이 사업화 자금과 중복이 가능해요. 특히나 바우처끼리도 중복이 가능합니다. 이게 정말 대박인 상태인 거죠. 이게 앞에 보시는 이 예비 창업 패키지나 이런 것들은 서로 중복이 안 돼요. 1년에 한 개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바우처들은 모두 중복이 가능해요. 제가 제조 바우처들 받고 지식재산 바우처 받고 AI 바우처 받는 거 3개 그럼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대신에 이런 정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할 때 서류라는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직 실력이 안 되시면은 그냥 하나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안내드린 사업화 자금으로 실력을 먼저 기르고 정부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그 다음부터 한두 개씩 내 기업에 받아 나가는 형태로 했을 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개발 자금인데요. 연구개발 자금은 제가 오늘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설명해도 지금 합격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창업 일단은 연구개발 자금 2가지 테마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엄청 줄여서 온 거거든요. 훨씬 엄청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게 연구개발 자금인데 이 중에서 그래도 초심자가 해볼 만한 연구개발 사업 좀 가지고 왔는데요. 가장 첫 번째 어떤 대표님들께서 합격해 볼 만한 거는 디딤돌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진짜 여기에서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걸 컨설팅 한다고 하면 디딤돌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다음부터는 어려워요. 그래서 디딤돌은 최대 1.2억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구개발 자금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연구원 인건비로. 근데 연구소가 없다는 것 자체가
연구원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원은 가능한데 디딤돌은 근데 붙을만 한데요. 일단은 제가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연구소를 설립하는 기준은 이공계열 졸업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공계열 졸업생이 2명 있으면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소를 설립하고 나서 그 인력을 내가 그냥 원래 기업에 일에 써도 상관없지만 원래 원칙은 연구소의 연구 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구소 설립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기업들이 그냥 동시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 연구만 하기에는 기업에 매출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매출 활동도 어느 정도 병행시키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딤돌 합격하려고 하는데 연구원이 2명이다 하면 합격할까요? 떨어질까요? 연구원이 저희가 2명 세팅하고 디딤돌 지원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떨어질까요? 합격할까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3명, 4명 정도 있어야 1.2억 정도 연구원 인건비가 할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합격하고 싶으시면은 연구원에 그래도 3, 4명 정도를 세팅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략형이고요. 세 번째로 팁스입니다. 각각의 규모가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역수는 안 돼요. 내가 팁스 5억을 합격했는데 그 다음 전략형 이제 하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시장 대응형, 시장 확장형, 수출 지향형 이렇게 있는데 수출 지향형이 바로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1, 2, 3, 4, 5번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사업을 잘 받는 방법은 순차적으로 받는 거예요. 디딤돌부터 전략형, 팁스, 시장 대응형, 시장 확장형, 수출 지향형 이렇게 순차적으로 받는 거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격 요건은 업력이 7년 미만. 네, 계속 7년 미만을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이해가 되셨겠죠. 창업 기업이 7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20억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20억이 넘어가 버리면 연구개발 사업 신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 가지 노하우는 뭐냐면 결산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직 결산한 것이 20억이 넘었지만 안 나왔다. 그러면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20억이 넘을 것 같은 원장님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로드맵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뭐, 속도가 빠른가요? 천천히 할까요? 속도가 괜찮으신가요? 네. 자, 우선은 0년차. 이거는 사실은 더 많지만 제가 그냥 깔끔하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0년차에는 생애 최초 예비 창업 패키지 또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애 최초도 곧 뜰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거나 그리고 법인의 대표님들은 법인 상속에 대한 니즈가 크시기 때문에 보통은 자녀들을 법인 설립 많이 하거든요. 그럼 자녀 법인 설립하는 순간 예비 창업 패키지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만약에 대표님들께서 어떤 자녀들에게 어떤 법인을 세팅해주고 싶다고 하면은 생애 최초 그 다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 받고 나서 법인 설립하는 게 깔끔합니다. 원래는 아니면 폐업해야 돼. 예비 창업 패키지 받는다고 하면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청년 창업 사관학 교육에 안 들어가놨는데 청년들을 만약에 법인 설립을 도와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 받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 하면 베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사업가들이 인프라도 구축할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법인을 청년들 스스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 운영 난이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바우처, 제조 바우처, 수출 바우처 6,500 그리고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바우처 400만 원 그리고 디딤돌 연구개발 1.2억 그리고 전략형 연구개발 사업 4억인데 이 정도 순서로 계속 가려면 고용을 그래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상향하는 형태로 만든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내가 1년 차에는 뭐 3명, 2년 차에는 5명, 3년 차에는 10명 이런 식으로 고용을 증가해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어떤 사업을 했을 때 1년차 매출 1억, 2년차 매출 3억, 그 다음에 3년차 7억, 그 다음에 28억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매출을 우상향하는 형태로 찍어야 정보 지원 사업에도 유리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는 대로 다 찍으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매출도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년차 같은 경우에는 창업도약 패키지가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 대응형, 시장 확장형, 수출 지향형, 그리고 연구개발 사업 이렇게 쭉 해서 총 7년 다 해서
이게 최소치거든요. 뭐 최대치로 41억이 아니라 최소치로 41억을 조달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현실적인 플로우를 짠다.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도 받을 수 있는 자금을 짠다고 하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자 패키지. 총 5억이죠. 5억에 기타 바우처, 제조 바우처, 수출 바우처, 비대면 바우처는 합격을 노려볼 만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 다 해서 한 1.5억 정도 되죠. 한 6.5억 정도는 최소한 7년 동안 내가 정부 지원 사업을 이해도가 있으면 합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로드맵에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까요? 자, 그러면 이 사업화 자금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면 1차 일단 공고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공고는 어디에 있든 여기 이제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는데 공고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공고는 어디에 있냐면 K-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들께서 반드시 가입해줘야 되는 사이트가 K-스타트업인데 제가 실제로 조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K-스타트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K-스타트업이고 노트북 챙겨오신 분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카카오톡 전달해 주시면 제가 전체 네네네. 모두가 계신 단톡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지금 사이트 하나 더 좀 바로 링크를 좀 드릴게요. 기업 마당이라고 하는 사이트거든요. 기업 마당. 링크 어차피 드릴 거지만 제가 좀 사용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네, 대표님들이 오늘 정보 지원 사업을 들었는데 그럼 진짜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두 가지 사이트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규 사업 공고, 마감 임박 공고, 이 두 개 보이시죠? 여기에서 들어가실 거는 모집 중입니다. 모집 중. 모집 중인데 그 전에 조금 설명도 같이 해드리면 여기 사업 소액의 공개 보면은 2023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걸 이미 공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공개된 규모는 이건 중앙부처고요. 총 다 하면 3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가 3조 5천억, 그 다음에 지자체가 1,5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부처에서 가장 많이 지원 사업을 하는 곳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가 엄청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 중에서 정리를 한 거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제도적 패키지 일단 보이실 거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 보이시죠? 이렇게 상세 보기를 누르면 이게 어떤 사업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뜨고요. 네, 지원 규모 992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플로어를 알려드릴게요. 사업 공고가 2월 달에 뜨죠. 신청 접수를 하는데 3월입니다. 신청 접수 서류는 사업 계획서입니다. 사업 계획서를 그래서 써야 돼요. 사업 계획서를 쓰고 1차는 그걸 통과해야 되고요. 2차로는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발표는 20분 발표하시고 10분 질의응답이거든요. 발표까지 통과가 되고 나면 최종 선정돼서 협약을 4월 달에 들어갈 거고요. 협약하고 나면 이제 돈을 쓸 수 있게끔 5월부터 지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 소개의 통합 공고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모집 중에 들어가서 이제 공고를 실제로 볼 때는 아직 공고가 안 떠 있거든요. 왜냐하면 2023년도 공고가 아직 안 떴기 때문에. 네, 보시면 이제는 이게 통합 공고가 뜬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올해 또 정부에서 이제 초격자 스타트업 1,000개를 키우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런 형태로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은 모집 마감으로 보여드릴게요. 원래 모집 중으로 보게 됩니다. 모집 마감으로 해서 초기 창업 패키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초기 창업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 개가 뜨죠. 지금 여러 개가 뜨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초기 창업 패키지 공고는 여러 개가 있어서 지금 안 보이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공고가 여러 개가 많아서 지금 묻혀 있을 수 있는데 2022년 예비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 그러면 초기 창업자는 2022년 초기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자 모집 공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회수가 이게 제일 높은 거 볼 수 있죠. 나머지는 뭐 실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공고가 떴을 때 이렇게 되는 공고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업자의 패키지도 조금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 보시죠. 이게 이제 실제 모집 공고입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쭉 들어가시고요. 공고가 너무 어려워요. 용량이 커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집 공고 들어가셔서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공고를 뜨고 기업 마당 보여드리고 다시 강의로 넘어갈게요. 일단 케이스 스타트업 이해되셨죠? 회원 가입하시고 공고 중 들어가서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 마당은 뭐냐면 굵직굵직한 게 케이스 스타트업이 올라왔다고 하면 나머지 70% 지원 사업 짜잘짜잘한 것들은 여기에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 공고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고요. 여기에서 사실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인건비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인력을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노인, 디지털 무역, 그리고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그러면 보통 들어가시면은 한 달에 80만 원. 작년에는 180만 원짜리도 계속 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사업에 관련된 인건비 지원 사업 서칭해서 받는 것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부산에도 하는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지 보고 싶다고 하면 지역 키워드를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만 뜨는 이유는 아직 공고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지원 사업을 서칭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케이스 스타트업이랑 그 다음에 기업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조금 돌아갈게요. 떴네요. 떴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역 사업화 이런 여러 가지 처음에는 좀 눈에 안 보일 수 있지만 창업 기간이 7년 미만 창업자의 팩지가 그렇죠. 그리고 설명에 쭉 들어가는데 일반 과제를 410개서 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협업 과제를 70개사. 이건 전년도 기준입니다. 근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제조 분야다라고 할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친환경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대기업 협업 과제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를 주관 기관으로 선택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내려가시면 여기 보시면 이 공고가 있어요. 공고를 먼저 봐주시고요. 공고를 본 다음에 지원 기간이 이거는 10개월이구나 이런 거 보실 수 있고요. 사업 운영 일정 이런 것들에 어떻게 접수가 되고 마무리되고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사업 계획서를 보시고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PPT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정부 지원 사업에 유리한 의료 분야 아이템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우선은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 건데 생체 조직 재건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손상된 인체 조직을 재건해 주는 건데 뼈나 아니면 연골 그리고 피부나 혈관 이런 것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재건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아니면 장기 쪽 심장이나 간이나 그리고 심장 이런 것들을 일부 복원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료공학 쪽이거나 아니면 생명공학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세대 치료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거를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에 원래 부작용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부작용을 없애고 치료 효과를 높이고 그 다음에 어떤 환자의 편의 또한 높이는 치료 방법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환자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더 느껴야 되는데 저희 걸 사용하게 되면 고통이 없어집니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세대 진단입니다. 혈액이나 수액 그리고 흉수, 뭐 관절염 이런 관절액 같은 것들이 검사 재료나 이런 소요들을 최소화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검사 외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단할 때 환자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은 애초에 정부에서 원하는 아이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사업 케이스를 준비를 해서 하면 합격률을 좀 많이 높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전자 연구를 고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고속 유전자를 연기 사회를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사체군을 어떤 구성을 하고 농도를 분석한다거나 어떤 유전자의 어떤 줄기세포를 삽입하고 이런 유전자 관련된 기반의 진단법이나 치료법 그래서 뭐 유전자 관련된 치료법 우리는 개발하겠습니다. 이런 기술입니다. 아니면 이런 재료 기기입니다.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조 또는 I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만들겠다. 아니면 우리는 이걸 만드는 기계를 만들겠다는 한 형태고요. 그 다음에 첨단 영상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은 질병이나 아니면 질환 같은 경우에 이걸 진단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검사 장비를 대체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존 검사했던 거, 아니면 기존에 치료했던 거, 필요에 진단했던 거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맞춤형 의료는 뭐냐면 초개인화가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환자 개개인마다 특성이 다르고 어떤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검사 방법이나 치료 방법 그리고 재료까지도 개인화해서 큐레이션 하겠다라고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고령화도 대응을 하고 삶의 질도 개선을 하는 형태로 의료기기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루트라고 한다면은 환자가 어떤 환자가 오는지 그 개인의 환자들은 어떤 치료법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인데요. 이거는 뭐 많이 합격하는 사업 중에 하나긴 한데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 낮기도 하거든요. 헬스케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 어떤 기술이 융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나머지 어떤 기계 어떤 분들은 자본금도 워낙 많이 들어가서 좀 진입하기 힘든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앱 하나만 만들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보건이랑 의료랑 앱 기술을 만약에 융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러닝 관리 건강 앱 이런 것들도 헬스케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루마다 얼굴을 찍어서 하루에 어떤 내 얼굴 기반으로 해가지고 건강도를 체크하고 필요한 것들을 체크하는 이런 앱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를 최대한 쉽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요즘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 칩 같은 거 피부 혈관에 박아가지고 알아서 계속적으로 건강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예방, 진단, 치료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모든 것을 스마트하게 모바일로 관리하는 사업이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제조 쪽으로는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앱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스마트 헬스케어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도와드릴 여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님들보다 의료 분야에 더 많이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지. 근데 이거는 제가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많이 앱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첨단 외과 수술 사업입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넣으면 다 붙습니다. 이 아이템이 실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이나 영상 장비, 뭐 어떤 레이저 이런 것들이 기술이 접목된 기계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사람도 적을 뿐더러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넣었을 때 떨어진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첨단 외과 수술 관련된 사업으로 제가 한번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이런 내용들을 하려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조 시설도 내가 마련이 돼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팔지 병원이랑 진료도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를 찾아오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아이디어만 있는데 이거 넣어달라고 했을 때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좀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초기 창업 패키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아이디어만 있는데 이 아이템으로 합격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예비 창업 상태를 조금 추천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소비재 사업도 비교적 조금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나도 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걸 기반으로 건강 재료를 활용해서 뭔가 사람 몸에 좋은 어떤 약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웰빙이라든지 아니면 미용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고 친환경 소비재 사업은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여성 대표님들이 보통은 많이 뷰티 사업이라든지 식품 사업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친환경 소비재 사업은 이것도 많이 하시는데 보통은 이 정부 지원 사업을 처음 알게 되신 남성 대표님들이 우리 와이프도 정부 지원 사업 받아야겠다고 하시면서 뷰티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친환경 소비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대표님들이 의사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정부 지원 사업의 사업 계획서를 내더라도 발표는 발표자 본인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표자 명의로 냈는데 저 말고 직원이 발표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대표님 본인이 발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2022년도 도달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면요. 혈액투석기 사업. 제가 혈액투석기 하나도 몰랐는데 이거 하면서 완전 전문가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혈액투석기가 해외 것만 있습니다. 제품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국산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도 계속 썼어야 됐고 한 번 고장나면 AS로 하는데 3개월, 6개월, 1년 걸렸습니다. 근데 이건 실제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거고 혈액투석기가 국산이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AS 받을 수 있고 부품도 좀 더 저렴하게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으로 했을 때 저희가 창업도약 패키지 4억 원짜리 합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 호흡 보조 장치라고 해서 이걸 호흡을 보조해주는 장치였거든요. 이것도 창업도약 패키지에 3억 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좀이 있었을 때 이거 플라즈마로 치료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이거 치료 기기를 만드는 사업이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합격을 시켰었고요. 그리고 어떤 단백질 중에서 당을 분석하는 단백질 분석하는 기업이 있었는데 요거는 초기 창업 패키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준비만 잘 돼 있으면 패키지 사업에 조금 유리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티슈형 살균 소독제 사업 같은 경우에도 합격을 했었고 그리고 카트리식으로 바이오를 탈취하는 거 이것도 예비 창업 패키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입형 질 유산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여성분들이 질염이 있을 때 이걸 주사기 형태로 해가지고 유산균을 삽입하는 형태의 어떤 아이템들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가 합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사례는 굉장히 많지만 일단 제가 해봄직한 그리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일단 의료 분야 아이템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의료만 가지고 왔지만 한 300개, 400개 됩니다. 그래서 합격 사례는 엄청 많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오건 대표님 그거 이런 아이템이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아이템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몇 개 얘기했긴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결국에 도움이 될 내용들은 아이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생체 조직 재건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면 제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3D 바이오 프린팅 그리고 바이오 스캐폴드, 재생의료 그리고 합성 생물학, 바이오 생산 시스템, 바이오 자원, 바이오 신소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 조직의 재건에 내가 아이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키워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친환경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화장품, 그리고 분자농업, 미용식품, 그리고 신바이오틱스, 바이오틱스 사업도 많이 하세요. 요즘에는 유산균을 많이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바이오틱스를 이용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 식품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아이템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치료는 바이오시밀러, 양성자 치료, 식물항체, 그리고 암 면역 치료, 유전자 치료, 장내 미생물. 이거 장내 미생물은 신바이오틱스랑 연결하거든요. 보통은 장내 미생물이 바이오틱스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크롬 어떤 치료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병식 양구를 한다거나
선택적으로 종양 제거하는 바이러스 그리고 RNA 간접기로 치료 영양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차세대 진단, 유전자 연구 보도와 첨단 영상 진단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암 검진을 한다거나 공간 진단, 액체 생체 검사 그리고 바이오 진단 시스템, 나노의학, 바이오맵스, 디지털 병리학이 차세대 진단입니다. 그리고 유전자 연구 보도하러 하는 거는 대사체 핵, 초고속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그리고 유전자 가위, 차세대 줄기 세포, 방류 전압 기술이 있습니다. 첨단 영상 진단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거 들어가면 무조건 합격할 것 같긴 한데 4D 초음파 영상, 그 다음에 생체조기 탄력도 검사 장비, 의료용 복합 영상, 첨단 의료 영상 진단기기, 멀티미디어 영상 의학, 그리고 원격 방사선 진단, 초고사장, MRI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의료는 생체 흡수형 스탠드, 그리고 신경 조종술, 신경 보철, 동력형 외골격, 스마트 알약, 그리고 얄물용 풀스텐트, 그리고 의료기기, 고령친화 의료기기 및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만만하죠. 그래서 의료 정보 실제로 하는 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정부 지원 사업용으로 앱을 만들기에 조금 만만한 사업이라는 걸 비교죠. 의료 정보 서비스, 맞춤형 웰니스 케어, 모바일 헬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의료 서비스, 글로벌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외과 수술 같은 경우에는 영상 가이드 수술, 수술용 레이저, 수술용 로봇. 제가 생각했을 때 첨단 외과 수술은 수술용 로봇을 개발한다고 하면 무조건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의료 분야가 아닙니다. 의료 분야가 아니라서 이건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기엔 시간이 많이 없지만 정보통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무선통신 미디어를 해볼 수 있고요. 5G, 그리고 저전력 블루투스, 차량 간 통신, 그리고 롱텀 에볼루션, 사물 인터넷, 그리고 밀리터리파, 그리고 가시간 통신, 방송 통신 미디어, 그리고 초강대역, 디지털 선박 이렇게 있고요. 능동형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감성 컴퓨팅, 그 다음에 인공지능, 상황인지 컴퓨팅, 예지 컴퓨팅, 모션 분석, 그리고 예측 분석, 처방전 분석, 스미팅 분석,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리 이렇게 있습니다. 실감형 컨텐츠는 많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증강현실, 그리고 햅틱 인터넷, 가상현실, 가상훈련 시스템, 스마트홈, 실감형 컨텐츠 이것도 실제로 가능한 분이라고 하시면은 합격 잘 하는 아이템입니다. VR, AR, 아니 메타버스 아이템 이런 것들 많이 합격하거든요. 그리고 가속력 강화는 디지털 화폐, 핀테크, 사스, 사이버 보안 이런 것들도 있고요. 지능형 데이터 분석은 잘 합격합니다. 다 제가 다 잘 합격할 것들만 가져왔는데 빅데이터, 데이터 시각화, 인메모리 컴퓨팅, 소셜 애널리틱스, 그리고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 지능형 보통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인베디드, 공개, 차스대 웹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하고 신소재인데 이것도 들어가면 붙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넣을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탄소, 2차원, 점도성, 그리고 압전 소자, 열전 소자, 그리고 초점도체, 그리고 표면 처리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소재로 하는 사업, 그 다음에 융복합 사업, 그리고 다기능 소재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테마인데 에너지 테마도 실제로 가능하다고 하면은 많이들 합격하는 아이템이고요. 저희가 지금은 화석 연료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고요. 태양열은 한번 붐이 일었지만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열 설치하고 나서 산사태 많이 일어나거든요. 산을 깎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열보다는 다른 물이나 바람 아니면 이런 유기체류 관련해서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좀 더 요즘에 선호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전지, 태양광 발전, 그리고 지열 발전, 해양에너지,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친환경 발전 같은 경우도 있고 에너지 효율 향상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저장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 수익 모델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 이제 사업인데요. 이거는 농업 사업, 요즘에는 스마트폰 사업도 많이 도전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친환경 아이템들이나 ESG 경영 그리고 스마트팜을 크게 해서 그거를 공급하는 사업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스마트팜 사업에는 양력 수경 재배 그리고 정밀 농업, 농업물 미생물 그리고 수직 농법 이런 것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생물학적이나 물리학적 이런 물이나 공기 토양을 정화하는 사업들이 많이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돈이 되는 형태로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을 아이템만 나열하고 있지만 이 아이템은 그냥 자선단체를 합류시키는 건 아니고요.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겠다고 하는 논리는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냥 단순하게 어떤 바이오 필름스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이거 이용료를 받아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형태가 되지 그냥 기술만 개발하겠다고 하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IP 판매밖에 안 되는데 IP 판매를 실제로 하기가 사업부를 그렇게 올리기까지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조 베이스 또는 IT 베이스가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 개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여드리는 아이템들은 사진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위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그냥 조금 오늘 개방을 해드렸는데 안에 있는 내용들은 촬영하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합격한 클라이언트 자료이기 때문에 비보안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기만 하시고 메모까지는 제가 허용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예를 들면 대표님 사업에 아이템이 합격했는데 그걸 남들한테 다 보여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키워드도 간단하게만 일단 가져왔지만 이런 아이템이 합격을 했구나 정도로 통찰을 좀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IT 앱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전환 사업이 합격을 했었고요. 좀 더 확대를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하나씩 좀 설명드릴게요. 소상공인을 타겟팅한 아이템이 합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노무 관리를 해주겠다. 우리 노동 관련해서 어떤 근로계약이라든지 임금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거 도와주겠다. 메타버스 플랫폼, 러닝 관리 앱, 그리고 집 정리 수납, 청소 연구소 써보신 분 아마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청소 연구인데 관련된 예약 관련된 앱이 없고요. 핀테키 교육 솔루션, 반려동물 큐레이션 서비스, 그 다음에 제조 부자재 중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웹툰 제작 플랫폼, 그리고 전문직 마케팅하는 플랫폼, 퍼스널 브랜딩 플랫폼, 프리랜서, 그 다음에 세탁 구독하는 거, 그리고 물류관리 시스템, 디자이너 플랫폼, 취향공유 플랫폼, 그 다음에 문화기반 데이팅 앱, 여가 액티비티 플랫폼, 신중년 생애 경력 설계하는 플랫폼,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매칭하는 거. 디지털 문구는 뭐냐면 요즘에 다이어리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태블릿에다가 설치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게 디지털 문구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장례, 그리고 의류 생산, 재활용품 분류를 자동화하는 거, 모바일 독을 구독하는 거, 그 다음에 AI 역량 추천. AI 역량 추천은 헬스케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AI가 이 사람에 맞는 영향을 분석해서 추천해주는 서비스고요. 스마트 청진 시스템, 그다음 웨딩 직거래 서비스, 가정 돌봄 중개 플랫폼, 구강 케어 정기 구독, 구강 케어를 받는 키트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정기 구독하는 형태고요. 스마트 주문, 온라인 교구, 빅데이터 요리 플랫폼, 주가 플랫폼, 그리고 헤어 가격 비교 이런 것들이 아이템에 합격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지만 일부를 일단 오늘 가져와서 보여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조군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조군 같은 경우에는 분진을 방지하는 도색 보스가 있고요. 발열 도끼, 그 다음에 폐목재를 업사이클링하는 거, 그다음에 페스트리오톰을 재생 원료로 삼는 거, 그 다음에 반응형 LED 센서, 뿌리는 에센스, 친환경 팩, 그 다음에 잠수 드론, 용기 없는 화장품, 알레르기 진단기기, 그리고 건강즙, 혈액 투석기, 그리고 벌꿀 크림, 흡입제, 손재전 교육 키트. 여기 보시면 의료 사업도 쭉 꽤 있거든요. 그리고 작업 장비, 실감형 교육 키트, 방음 마감제, 가정용 떡튀기, 그리고 IoT, 거북목이복,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 치료기, 그리고 기능성 베개, 천연 세제, 쿠킹박스, 3D 프린터, 디퓨저,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변기 레버, 그리고 곤충 사료, 생분해 친환경 조화, 그리고 전기차 부품, 인체 공학적 칫솔, 그리고 보이차, 캣그라스, 흡착제, 왕솔로 감시 필터, 산업용 테이프, 그리고 철근 조립기계, 디카페인 커피 세척기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이 정도를 일단은 다 준비를 해봤고요. 조금 오늘 전달드린 좀 정보값이 많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질문사항 같은 경우에는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인트캠퍼스에 다 취합을 할 거기 때문에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정리해서 표시를 드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원래 1시간 반인데 조금 강의 일찍 마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강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